안녕하세요. 산들박사TV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산들을 신청하셨는데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 서류 한 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서류를 확인하시면은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의 신청은 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이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지영 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불승인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요. 네. 이때 이의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긴 시간 좋은 결과만 노매불만 기다리셨다가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시면 좀 실망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공단이 이의제기 절차, 즉 재심사와 심사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이미 좀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정을 내렸을 텐데 이제 그 판정을 쉽게 바꾸지는 않겠죠. 그러면 실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뒤집힐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내 사건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이의제기를 신청한 비율이 약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의제기를 통해서 뒤집힌 비율은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0명 중에 약 5명 정도만이 이제 이 신청을 통해서 결과를 승인으로 뒤바꾼 겁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또 확인을 해본 결과 심사로 접수된 1031건 중에 38건이 그리고 이제 재심사로 접수된 1332건 중에 58건만이 이제 결과가 바뀌었는데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그렇죠. 이제 불승인 받으면 억울하니까 이제 다시 재심사 청구하시게 될 텐데 이 결과 보기까지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짧게는 3개월, 뭐 길게 걸리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시는데요. 이 긴 기다림 끝에 이제 결정을 뒤집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에는 충분한 어떤 준비를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확률임에도 지사장님이 실제로 이제 진행하셨던 사건 중에 뭐 심사나 재심사를 통해서 좀 결과가 바뀐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예전에 순천지사에 근무했을 때 유독 이의제기 건이 조금 많았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순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전라도였던 이제 재해자분들은 전부 이제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심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광주재판위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시에는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걸로 좀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승인 날만한 근무 이력도 짧다 이러면서 이제 불승인이 나버리니까 좀 재해자 입장이라면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받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어디서는 승인이 되고 어디서는 불승인이 되고 이런다는 게 조금 부조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게 전라도 현장에서 일한 분들은 전부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하신 분들보다 산재 인정 받는데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을 받는 거고 산재 보상 받는 것도 그 확률이 낮게 된다는 게 저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진짜 이의제기에 최선을 다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최초에 제출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보완 자료 많이 열심히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분이 근무하신 최종 사업장뿐만 아니라 과거 예전에 근무하신 사업장들의 도움 받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업초 확인서 같은 것도 이제 보완해서 제출했었고, 그다음에 사업장 협조구에서 근로자분 그 일을 하시는 하루를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최초의 재해조사가 조금 부실하게 됐다라는 거 논증하는데 열심히 좀 힘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재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서 승인이라는 결과 이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자분은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노무사님도 생각나시는 어떤 이의제기 사례 있으셨을까요?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좀 특이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산재로 잘 승인은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술 타당성 부정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좀 다퉜던 사건입니다. 수술 타당성
결정이 부정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수술을 진행했던 주치의분이 좀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됐던 수술을 뭐 진행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재해자분이 실제로 이제 받아야 될 보험금에서 많은 큰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해자분께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수술을 시행하셨던 주치의분을 찾아가가지고 소견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런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다행히 잘 뒤집었던 기억이 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자체가 재해자분들에게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사장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의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혼자 하시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의 신청 자체가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아까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노무사들이 많은 노무법인 이산에 맡기십시오. 이게 사실 농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이의 제기로 인해서 결과가 바뀔 확률이 아까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낮은 확률이라는 게 확률이 아예 없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그걸 통과하는 유능한 노무사들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수입료만 확인하시고 이제 싸다고 그냥 덥석 맡기지 마시고, 이 노무사가 정말로 좀 내 사건을 꼼꼼히 다뤄줄 능력이 있는 노무사인지 잘 살펴보시고 위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불승인 결정 통지서 받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철저하게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대박사TV 이승주 노무사 김정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